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부터요 2022년도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먼저 단일세율 10% 단일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역진적이죠.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 전부 다 피자를 먹을 때 10% 세금을 낸다 그러면 부자한테 10,000원짜리에 1,000원 내는 거랑 100,000원짜리에 10,000원 내는 거랑 가난한 사람이 100,000원짜리 10,000원 내는 거랑 당연히 느낌이 다르겠죠. 자, 각 거래 단계입니다.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것이고요.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완전 면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매입세 공제 방식을 따르는 것이고요. 뭐 그냥 따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총소득형, GDP형이 있고 순소득형과 소비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따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답은 5번 이렇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세수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y가 소득인데요. 소득이 빵일 때는 어떻게 해요? 텍스가 마이너스 400입니다. 이 말은 음의 세금을 낸다는 거니까 보조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소득이 되겠고요. 여기가 텍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득이 빵일 때 마이너스 40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 가시죠? 네. 자, 이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가 소득은 800 이상이다 라고 한 거는 뭐냐면 여기가 바로 기울기가 0.5 2분의 1이니까 800이 되면 세금을 내는 거와 안 내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텍스다 해서 이거는 사실은 음의 조세, 보조금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음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00 이상이 되었을 때가 우리가 관심을 갖는 조세, 양의 조세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기억 볼까요? 자, 소득이 증가했을 때 평균 세율은, 여러분 평균 세율은요 원점에서 기울기라는 거 아시죠? 원점에서 기울기이고, 자, 이거는요 평균 하니까 y분의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보다 큰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원점에서 기울기잖아. 원점에서 기울기. 평균 세율이 커져요. 아니, 이걸 식으로 그냥 y분의 t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는 직접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세율은 증가합니다. 자, 이게 뭐라고? 누진적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선형 누진세. 자, 우리가 누진적이다라는 게 평균 세율이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선형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직선이라는 거잖아. 한계 세율이 어떻게 돼요? 일정한 거 보이십니까? 저 미분하면 0.5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요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인데, 자, 얘는 델타 y분의 델타 t. 저 텍스를 y로 미분하니까 일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니은이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 풀 때 이건 쉽게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기억, 니은 들어간 거는 이거밖에 없죠. 자, 그리고 한번 리을 먼저 봐볼게요. 자, 한계 세율과 평균 세율 보면은, 자, 접선의 기울기랑 원점에서 기울기랑 어느 게 더 커요?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을 비교하는데 평균 세율은 y분의 t가 되겠고요. 한계 세율은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델타 Y분의 델타 T. 어느 게 크다? 한 개가 더 큽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균과 한계가 뒤바뀌어졌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탄력성,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득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텍스가 얼마나 변화하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자, 요거를요 우리가 델타끼리 묶어서 봅니다. 델타 Y분의 델타 T가 되고 T분의 Y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될까? 자, 요게 델타 Y분의 델타 T니까 요게 한계세율이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한계세율. 네, 이렇게 될 것이고. 자, T분의 Y는 뭐야? 그렇지, T분의 Y는 어떻게 돼? Y분의 T의 분모분의 분자 바뀐 거니까 평균 세율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평균 세율분의 1.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하기로 나타낸 겁니다. 그럼 정리하게 되면 분모는 평균 세율, 분자는 한계 세율. 암기하지 마세요. 요 정도는 천천히 도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탄력성 계산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누진적이잖아. 평균보다 한계가 크잖아. 한계가 크니까 이것 값은 1보다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한계가 크다며 1보다 크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이것도 부등호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고 디귿, 리을은 틀렸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답은 쉽게 찾았지만 그래도 공부는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3번 볼까요? 자, 개인소득세에 대한 감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항상 출제가 되는데 먼저 포인트로 가지셔야 될 거는, 자, 여러분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있잖아. 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소득의 일정한 금액을 깎아주는 거야. 근데 부자들이 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부유층의 혜택이 크고요. 근데 이거는 부유층이, 부자들이 혜택이 커요. 자, 그런데 세액공제는 직접 내가 세금 내는 거에서 만약에 500만 원 깎아준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혜택이 큰 거야. 얘는 저소득층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게 되는 거죠. 층이 혜택이 커요.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감면의 총 규모는 일정한데 그 방식을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게 되면 부유층한테 혜택이 많이 가던 게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많이 가게 되는 거니까 수직적 공평성을 어떻게 개선시키는 거지 악화시키는 게 아니죠. 뭐 되게 간단한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1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소득공제의 실질 조세 감면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이 클수록, 맞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클수록 혜택이 크게 된다. 그래서 부유층한테 유리하게 된다. 맞는 표현이죠. 다음 3번. 어떤 재화 구입비의 소득공제는 어떤 재화를 구입할 때 소득에서 깎아주면 해당 재화의 상대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맞는 얘기죠. 훨씬 더 싸게 만들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이런 거는요, 사실 시험 문제 틀리게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뭐 세법에서도 하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출제 포인트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누가 혜택을 보고 어떤 방식인가. 네,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는 한계세율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한계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의 영향을 받아서 부유층이 혜택을 많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갈게요. 4번 보실까요?
자, 4번 지방재정조정제도인 보조금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아시겠지만 무조건이 있고요. 무조건부, 다음에 조건부가 있습니다. 컨디셔널, 조건부 정액이 있고 정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액, 약간 현금 보조 방식이고 정률, 네, 이거는 가격 보조 방식이니까 예산선이 바뀌는 거죠. 살짝 그래프 한번 여기다 그려 보실까요? 자, 무조건부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똑같이 한번 볼까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여기 나와 있는 무조건은 예산선이 평행 이동해서 소득 효과만 존재하고요. 정액이다 하면 현물 보조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는 가격 보조 형태로 기울기가 완만하게 된다라는 거. 요거 어려운 그림 아니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1번 볼까요? 무조건부 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재 간의 선택에 그렇습니다. 소득 효과를 발생시키네. 대체 효과는 있어요? 없어요? 대체 효과는 없어. 다음에 자, 2번 대응 보조금은 자, 이게 조건부 대응이라고 하면 이거에 해당하는 거야. 왜요? 네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를 봐서 거기 대응해서 둘 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건부 비대응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말은 아시겠지만 여기 내가 수평축에 나와 있는 공공재를 많이 생산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보고요. 여기 동그라미 크기가 보조금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방공공재를 많이 생산할수록 혜택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대응보조금은 자 2번하고 3번은 다 대응보조금입니다. 사적재와 공공재 선택 간의 대체 효과를 발생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 대체 효과가 존재하고 여기는 사실 출제위원이 이쪽에 포인트 맞추면 소득 효과만 있고 녹색깔 영역하면 물론 거기는 왜곡이 발생하는 대체 효과도 있죠. 근데 보통 이쪽 하죠. 지금 요 대응, 조건부 대응은 요거 대체 효과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대체 효과 때문에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다음 3번 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재 사이의 소득 효과라 대체 효과를 인해 가지고 공공 서비스 소비량의 변화를 알 수 없다? 아니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지방공공재 G라 그러고 X라 그러면 G의 가격이 지방공공재 가격을 하락시키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대체 효과 때문에 지방공공재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싸진 지방공공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소득 효과는 여기 예산선 영역에 실질 소득이 증가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소득 효과에 의해서 지방공공재 공급 생산을 증가시키고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둘 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지방공공재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가 아니야. 3번이 틀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와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만 하셨으면 그냥 전부 다 뭐 기본적인 것만 나왔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4번 자, 보조금으로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면 그렇죠. 끈끈이라는 게 뭐야? 팔이 잡는 끈끈이 그거잖아요. 자, 끈끈이 효과의 관심사는 어떤 거야? 이거야. 무조건부 교부금 입장에서는 보조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음대로 쓰세요 해가지고요. 조세 감면이라든가 지방공공재 공급보다는 조세 감면에 많이 쓰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끈끈이 효과는 어떻게 된다? 이론과는 달리 현실에서 볼 때 네, 무조건부 교부금 보조금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 공공재 생산 공급을 많이 일으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비대응 보조금은 조건부 비대응이니까 요거야, 요거.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볼까요? 색깔을 이걸로 할까? 여기 선택했다가 뭐 여기 선택했다가 여기로 갔다 할게요. 이렇게 되면 지방공공재 생산 이거를 당연히 증가시킬 수 있죠. 아니면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 비대응 보조금, 조건부 비대응 보조금은 현물 보조 관련된 것이죠. 자, 여기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다음 볼게요. 자, 5번 볼게요.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인세 과세 대상은 법인이 얻어진 소득의 과세를 때리는 것이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선입선출법에 따른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인플레이션일 때도 당연히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데 거기다가 선입선출법까지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 여기서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잖아.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다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요. 기업의 자, 우리 조세가 기업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그 파트에서 보시면 되겠는데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이 있을 때 타인 자본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 공제를 해줘. 우대를 해준단 말이야. 법인세가. 여러분 경제학적으로는요.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은 내 돈 가지고 사업하는 거랑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남의 돈 가지고 사업하는 거랑 경제학적으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똑같거든요. 그렇잖아. 근데 우리 법인세 하에서는 타인 자본을 우대합니다. 자기 자본은 별로 우대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법인세 하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타인 자본을 많이 쓰게 되는 게 부채 비중을 늘리는 게 세금을 적게 내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인세가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등등 그리고 재무구조와 관련해 가지고는 밀러 모딜리아니 정리인 MM 정리 그런 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자주 나오는 거지. 자, 자본재 구입에 따른 가속상각이면 어떻게 돼? 비용을 빠르게 처리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똑같은 뭐 1,000만 원을 100 해서 10년씩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일시에 우리 기본 이론서에 거기 보시면 계산해서 각주로 설명해 드린 거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즉시상각 또는 가속상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똑같은 비용이지만 우리가 현재가치법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작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상각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전체 이윤의 크기가 떨어져서 불쌍하게 보여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불쌍하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텍스가 적게 감면해주는, 줄여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투자에 불리한 게 아니라 투자에 유리하다. 가속상각 제도. 그래서 조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매번 출제되는 기본적인 선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볼게요. 자, 거기 법인세 과세로 인해서 법인세 과세로 인해서 요 감가상각 이거 잘 봐주시고요. 상품 가격이 인상된다면 이거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이잖아. 그러니까 법인세를 우리가 삼성, 현대에다가 정부가 세금을 때렸어. 야, 삼성, 현대 니네 참 안 됐다. 세금 내게 생겼네 하는데 기업이 이걸 어떻게 돼? 상품 가격의 인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어떻게 돼? 전전 아니겠습니까? 자, 가치가 창출되는 흐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소비자한테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전가를 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전가시키는 것을 후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6번서부터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